비트코인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달러 하회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급락의 형태를 보이기보다는 횡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중요한 자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움직였던 모습을 보게 되면 작년도 4분기 하반기에는 2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해 1월부터 치고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에서 보여주었던 박스의 패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년 11월부터 1월달까지의 박스의 형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단계의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의 박스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의 2단계 박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박스의 상단과 그다음에 2단계 박스의 하단, 이 하단이 겹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단계의 박스 하단을 지지받고 박스 상단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또 3단계의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2단계 박스의 저점이구나. 그래서 이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거래되었던 흔적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의 박스의 상단에서의 지지, 그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은 과거에 거래되었던 그 자리들이 다 매물대의 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지지가 되면서 횡보를 하더라도 거기서 도약 발판을 삼고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 오태미 씨 저서의 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독일과 영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독일과 영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독일 시장에서의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과 독일 평원의 강자와 역익 균형자의 대립. 평원의 강자는 독일이었고 역익 균형자는 영국이었죠. 자, 과거 독일의 모습을 닮은 중국,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자, 독일과 중국이 어떻게 닮은 모습이 나타났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지정학적 상황은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러시아, 이렇게 있었죠.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 뒤졌기 때문에 중부 유럽에서 확장을 시도합니다. 독일이 처한 지정학적 문제는 국경이 자연 방파제로서 외침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히틀러도 같이 직면했던 문제였죠. 히틀러가 제창한 레벤스라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벤스라움은 생활 공간 또는 생존권, 그리고 동쪽 지역, 동유럽 쪽 생활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확보해야 할 영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독일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와 기회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륙에 갇혀 있는 독일의 상황,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든 영토를 확보해야만 안전한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독일은 이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노르망디로부터 동쪽으로는 만주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평원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곡창지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죠. 곡창지대를 할 수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영토로 할 수 있었는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모스크바에 이빨을 뽑아 넣어야 되는 그러한 야심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서 지정학적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중국 상황, 중국의 그 1대1로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독일의 레벤스럼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독일은 서쪽으로 진출해야 되는 서쪽에 프랑스와 영국을 제압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제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서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독일의 레벤스라움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국 상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해양 강국으로서 유럽 대륙 입장에서 보면 역외죠. 역외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 대한 영국의 전략은 유럽이 하나로 토결되어 영국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유럽이 적당히 분할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은 역외 균형자로서 대륙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전략적 위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세력 판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대륙의 어떤 강국과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지 않는 전략을 썼으며, 이를 두고 위대한 고립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독일과 영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좀 달랐다는 것이죠. 독일은 대륙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서쪽으로 프랑스, 영국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지배해야만 안정적인 생활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갇혀 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영국은 섬나라로서 유럽 대륙으로부터 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고립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러시아와 영국이 취하는 전략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이제 독일의 레벤스롬과 유사하다. 중국도 이제 대륙으로서 그리고 해상으로서 벗어나야 되는 지정학적 상황이 놓여 있는데, 육지 측면으로는 서쪽의 루트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해상 쪽으로는 남중국해 쪽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독일의 레벤스라움과 유사한 전략이 1대1로 전략이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서 보자면, 독일은 평원의 강자로서 지정학적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국은 역의 균형자로서 스스로가 위대한 고립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의 독일과 영국이 처한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독일의 상황의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어떨 것이냐. 독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속으로는 썩어가는 상황이죠.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경기 상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독일에서의 경기 침체는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죠. 현재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제 주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라고 하는데, 자, 근데 독일의 암호화폐 투자자의 49%는 디지털 화폐가
장기적 투자, 장기적 재테크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의 22%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1990년대 후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가 51% 차지하고 X세대, 40에서 50대는 3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대부분 투자자들은 30에서부터 50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대 미만은 19%, 20대 18세부터 25세 정도 19%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경기 침체는 전체적으로 모든 재테크 수단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독일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마르셀 페흐만은 독일의 경제 악화와 잠재적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미국 달러에 비해서 독일은 이제 경기 침체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한 배경은 뭐냐면, 유로화가 21년 전에 출시되고 또 비트코인이 14년 된 것을 감안하면은 그만큼 유로화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로화가 아직 실험적인 통화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흐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경기 침체는 법정 통화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피난처를 찾는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에게 좋은 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 침체가 암호화폐에 반드시 부정적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렇게도 본다는 것이죠. 독일의 경기 침체는 법정 통화의 실패에 대처하기에 피난처를 찾는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세계인들이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경기 침체로 간다 하더라도 피난처를 찾는 수요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보고, 또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또 면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